안녕하세요. 안랩에서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용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업무 환경 변화와 XDR 트렌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랩에서 XDR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 입장에서 XDR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안랩은 어떻게 XDR을 진행하고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DR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국내 보안 시장은 코로나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의 보안은 내부, 외부 영역을 지키며 탐지 대응에 집중하는 형태였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영역과 신뢰할 수 없는 외부 영역으로 경계를 나누어 바라봤었죠. 경계 중심 보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위협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하여 복구하고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경계 중심 보안에서는 각 레이어별 포인트 솔루션에 집중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상관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탐지, 대응하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보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는 안랩도 이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고 원격 근무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중요 자산과 정보가 더 이상 내부에만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업무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산과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외부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안 측면에서는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점점 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언럿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일로화된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것들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보강하고 도입하고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이제 보이시는 작은 이제 색상으로 표시된 화면 이제 그 박스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여러 개 있는 만큼 보안 솔루션이 다양한 벤더의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솔루션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기종 보안 솔루션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영역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보안 담당자의 업무가 점점 더 과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안 솔루션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운영에 대한 니즈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XDR 트렌드 이런 컨셉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뭐 시장 흐름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저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 기획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고객들의 보안 환경은 어떤가? 이게 정말 궁금했었고 기획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직접 설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직접 설문도 하고 오프라인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수백 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보안 트렌드를 이제 보안 트렌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5가지 카테고리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 초 22년도 이제 상반기 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고객의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을까라고 설문을 했을 때 약 97% 정도가 재택이나 원격 환경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었지만 지금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경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환경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클라우드의 서비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전체의 한 69% 정도가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 중에 이제 친숙한 클라우드가 AWS 애저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51% 높았고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23%라는 비중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었고요. 국내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운영 방식에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보안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심을 활용을 했었고, 이 심을 활용해서 내외부 보안 관제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됐었죠. 심을 운영하는 기업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 인식에서는 이제 보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위협을 차단하고 사이버 회복력을 이제 개선하고 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본 부분은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운영 관리의 어려움이 약 39% 정도, 이기종 솔루션의 통합 가시성 부족이 28%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그 트렌드에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운영 가능하다라고 한 고객들이 한 49% 정도 응답을 주셨고, 여기에 또 하나 자동 대응 방안을 이제 요구를 하거나 사용자와 자산 추적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상세한 위협 현황 정보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고객들의 퍼센트가 24%, 18%, 17%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안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랩이 주목했던 것이 이제 과연 XDR을 개발한다면 누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유저 페르소나를 실무 보안 담당자로 잡았습니다. 설문과 오프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접한 보안 담당자는 정말 많은 업무를 하는 직군이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의사 결정에도 참여를 하고 신규 장비 서비스 검토와 구축도 하고 보안 조직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 보안 역량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파악도 하고 대응도 하고 경쟁사 동향도 파악하고 각종 행정 업무와 관계부서 및 외부기관 협력 등 업무 처리도 진행을 하는 이런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들 이 효율화를 위해서 XDR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XDR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XDR을 쭉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X가 everything을 표현하는 X였는데 최근에는 extended의 X로 이제 표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는 XDR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두에 이제 트렌드에서 언급했듯이 보안의 관점이 이제는 그 디텍션 앤 프리벤션에서 디텍션 앤 리스폰스로 변화하면서 많은 DR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XDR은 정말 그 X가 방대한 것 같은데요. 왜 익스텐디드로 굳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트렌드에서 얘기하는 이 XDR은 이제는 이제 리스폰스, 디텍션 앤 리스폰스로 진화를 하면서 사실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이 서드 파티의 데이터들까지 다 통합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단순 연계 연동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 분석, 상황 분석이라는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DR의 기술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21년에 이제 등재됐던 논문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이 흐름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던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SIEM이라든지 DLP, 패치 매니지먼트, UEBA, EDR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시죠. 최근에는 NTA, SOA 이런 항목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XDR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XDR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듯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서드파티, UEBA. UEBA는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유저 관련된 행위를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보안 흐름상에서 일단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고 모든 영역을 다 통합해서 봐야 하는 이런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기술적인 트렌드에서 2021년도에 XDR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오면 XDR이 이제 정점에 있죠. 작년에 RSA 컨퍼런스에서 모든 보안 벤더들이 다 XDR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AV 벤더가 됐든 EDR 벤더가 됐든 뭐 심을 이제 하는 벤더가 됐든 다 XDR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XDR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위협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초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협 노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밑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든지 CAASM이라는 자산 가시성 확보하고 취약점 대응하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DR은 지금 모든 벤더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지속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XDR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어떤 형태가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XDR들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럴 것 같아요. 복수의 텔레메트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호 연결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연결하고 복수의 알림을 하나의 침해로 도출한다. 그리고 자동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보안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한다. 뭐 이런 형태가 XDR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런 이제 발표를 하거나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XDR과 SIEM과 SOA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뒤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XDR의 형태가 SIEM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실 SIEM과 XDR의 큰 차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고객이 직접 관리하고 개선하고 운영하느냐 아니면 벤더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XDR은 사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과 사용자의 가시성 확보입니다. 이 자산과 사용자 가시성 확보는 실제 이제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자산이라는 것이 사실 꼭 물리적인 자산뿐만이 아니라 자료와 같은 논리적 자산, 거기에 이제 유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유저가 보유한 자산이라든지 이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 유저가 갖고 있는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 이것들의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만 그 뒷단의 모니터링과 분석과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이 XDR의 큰 흐름은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산의 가시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자산들에 대한 변동, 신규로 들어오는 자산이 있는지, 변동성이 있는지, 또 비정상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이상 패턴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텍스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와 어셋의 이상행위나 분석들을 하게 되고 이 분석을 할 때는 단순히 로그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시간과 장소와 자산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컨텍스트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된 리스크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리스크를 빨리빨리 조치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XDR은 사실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기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영역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프론트엔드는 사실 여러 벤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사 벤더, B사 벤더, C사 벤더 할 거 없이 필요하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들은 지금 이미 고객들이 많이 여러 벤더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벤더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XD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백엔드 영역입니다. 이 백엔드 영역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엔드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기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규화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ML 임계치, 그 다음에 내부 영향도 확인, 리스크 시나리오나 스코어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백엔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 통합과 리스폰스를 위해서 사실은 이 앞단의 프론트엔드도 점점 컨솔리데이션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데이터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여러 벤더의 제품들이 있는 것보다는 통합되어 있으면 더 쉽고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컨솔리데이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DR이 사실 그 앞에서 잠깐 뭐 SIEM 얘기할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나는 네이티브 XDR이라는 전통적인 보안 벤더에서 진행하는 형태예요. 저희 같은 이제 안랩이 보안 솔루션은 가지고 있는데 통합과 자동화 측면으로 확대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오픈 XDR이라고 하는 이제 주로 SIEM 벤더들이 이제 진행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보안 쪽이 조금 이제 보강해야 되는 이런 위협 탐지와 대응을 측면으로 확대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XDR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은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이제 지향하는 바는 사일로를 최소화하고 위협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그 식별된 것을 관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려다 보면 사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기정 데이터 통합 및 정규화입니다. 이 데이터를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로그들을 받아보면 로그 형태가 다 달라요. 유저 아이디만 보더라도 유저 아이디, 유저 언더바 아이디, 유저 점 아이디, 그냥 유저, 어떤 건 아이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정규화를 해야 사실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 사실 이제 여러 벤더의 보안 솔루션의 데이터를 모으는 XDR 특성상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들이 좀 활발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얼라이언스들을 통해서 이 얼라이언스 내에 있는 기업들은 같이 이런 것들을 통일화하고 연계하고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얼라이언스들이 국내 벤더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벤더 위주로 되어 있고요. 국내 벤더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내 기업에서 XDR을 하게 된다면 많은 벤더들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어댑터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안랩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얼라이언스들을 구성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런 벤더들의 제품들을 같이 얼라이언스를 묶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안랩이 XDR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안랩은 그 악성 코드 위주로 진행을 해왔어요. 보안의 관점이 이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안랩도
이제 유저와 데이터 중심의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악성 코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위협들을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려고 간단하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A형 간염 이제 결과지를 보면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간염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상이냐 악성이냐 여부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랩도 그동안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잘 탐지해내고 이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탐지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지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점이 변화가 되면서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건강 검진처럼 이제는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도 보면 수치가 높을 뿐이지 사실은 고혈압이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이상 지지혈증의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러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건강검진을 받으면 저런 이제 결과지를 제가 받는다라고 하면 운동도 하고 뭐 식이 조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듯이 이제는 보안도 저러한 리스크 수치를 가지고 리스크를 판별하고 이 리스크가 판별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안랩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V3를 예를 들면 V3는 감기가 이제 독감이냐 아니냐 요 정도만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DR 같은 경우는 증상은 독감인데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CR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역학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듯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을 해내고 있는데, XDR은 이런 어떠한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이런 건강검진처럼 이런 리스크를 다 판별해내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XDR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리스크일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별하고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XDR에서 리스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악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 그래서 예전처럼 포인트 솔루션의 단편적인 로그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판단을 하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 공격 트렌드를 보면 단편적 로그만 가지고 분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즉 상황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 출력을 많이 하지 않던 직원이 어느 날 많은 양의 문서를 출력했다. 이게 과연 악성 행위인지, 실제 계정이 탈취되어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중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기존의 이제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평소와 다른 패턴들, 이게 정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평소와 다른 패턴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안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직군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리스크를 찾아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XDR의 핵심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안랩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깔때기 모양은 그 XDR을 이제 많이 보셨으면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VPN 로그와 RD 게이트웨이 로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로그들을 제가 저희도 수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원시 데이터 형태의 로그들이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에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죠. 저 로그들을 가지고 다 판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런 필터링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 이후에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통된 스키마 형태로 정규화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보강하는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와 리스크들을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25점, 35점, 35점.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자산으로 VPN에 로그인을 했다. 최근 30일 동안 이력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서 RDP 연결을 했다. 이러한 리스크나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 점수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관리자한테 알림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상관 분석에 의해서 이제 상황 정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95점에 홍길동이가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사내 PC 원격 데스크탑에 연결했다라고 하는 95점짜리 리스크 스코어를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벤트나 로그들을 뭐 다 보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관리자들이 이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스코어를 통해서 빨리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치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해주고 이것들을 이제 제시해서 사용 관리자가 좀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안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XDR의 핵심이고, 안랩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하려다 보면 시나리오 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시나리오는 내부자에 의한 중요 자료 외부 유출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저희가 XDR을 진행하면서 하나 좀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이 사용자와 자산의 임계치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행동 패턴들을 이제 저희가 가변 임계치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정한 이 사용자는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하고 1시간 내에 10개 미만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외부 메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외부 메일 첨부 용량이 한 달 내에 10메가 미만인 이런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이후에 밤에 이제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갑자기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죠. 평소에는 10개 미만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었는데 이날은 퇴근 시간 이후에 밤에 들어와서 20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웹메일로 발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외부 메일로 발송하지 않았던 최초의 수신자의 메일로 발송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발송 메일의 첨부 크기도 평소에는 한 달에 뭐 10메가 미만으로 발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파일을 이제 발송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의 상황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XDR에서는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보안 담당자한테 얼럿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다음날 보안팀이 출근해서 대응하고 조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상력에 의한 시나리오보다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안랩은 오랜 기간 관제 서비스와 포렌식을 통해서 다져진 정보와 최근 유행하는 공격 기법들을 분석해서 리스크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국내 실환경에서 발생하는 패턴들, 위협들 이런 것들이 XDR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비인가 장치 및 다른 위치에서의 부정의심 로그인 탐지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이 사용자와 자산의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공격자의 PC가 사내 시스템에 접속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 이제 유출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행위로 정상적인 접속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XDR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은 상황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제 자산에 대한 최초로 접속한 자산인지,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접속했던 자산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 우리가 그동안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던 자산이 갑자기 접속을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정보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판단하고 이것들을 관리자에게 알려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런 최근의 공격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저희 분석팀을 통해서 최근 이런 위협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사실 이런 공격들을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시스템이나 OS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툴들을 이제 공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편의 로그들을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행위이지 사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툴들을 그냥 일반 사용자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격자들이 이런 일반적인 툴들을 들어와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이것들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XDR에서는 이것들을 이상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안랩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리스크가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한테 얼럿을 줘야 되는데, 관리자가 인지하기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이것들을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XDR은 스코어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XDR은 스코어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안랩도 이런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할 때 탐지 시나리오, 앞에서 설명드렸던 탐지 시나리오의 레벨이 다 붙어 있는데, 이러한 레벨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까지 같이 리스크 스코어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스코어는 지금 현재는 ISMS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ISMS 기준으로는 1에서 5단계까지 반영이 되기도 하고 1에서 3단계까지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시나리오, 탐지 시나리오와 이 자산 가치를 가지고 베이스 스코어를 만들고 여기에 5가지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에 각각 반영되어 있는 가중치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 파이널 스코어를 만들게 되죠. 다만 저희가 이것들의 스코어는 사실 이제 보안 회사 입장에서 이것이 위험하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는 해주지만, 사실 이게 고객사에 갔을 때는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환경에 가서 달라졌다고 해서 이 스코어를 사실 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코어 자체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보안 담당자가 이런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접속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안랩에서는 이것들을 가중치를 20%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 라고 하면 보안 담당자가 가중치를 높여서 이 점수를 더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보셨듯이 리스크 스코어가 95점이다 라는 리스크를 점수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랩은 그동안 이제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랩의 XDR 플랫폼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유저와 어셋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앱, 그 다음에 이메일, 서드파티 데이터,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의 이기종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정교화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링하고 뭐 임계치를 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판별해내는, 그래서 이상 탐지도 하고 악성 행위도 탐지하고 위협 탐지,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코어를 반영을 해서 위험도를 가지고 중요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가중치로 조정하고 하면서 대응을 하고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는 TIP 서비스나 MDR 서비스, 관제 서비스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프라미스를 지원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안랩의 XDR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XDR의 UI를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 화면에서 지금 리스크 스코어 87점이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저희가 아까 그 스코어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리스크 팩터를 5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가장 높은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점수가 일단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에 이제 확인된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판별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리스크 어셋 현황들, 그러니까 위협 사용자와 위협 디바이스가 얼마나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현황이 지금 신규로 발생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종료된 게 얼마나 되는지, 새로 들어온 어셋, 자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미식별된 자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규로 발생한 리스크도 탑5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 어셋으로 설정한 것들을 또 탑5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화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최신 보안 이슈라고 해서 TI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저 정보를 넣은 것도 사실 고객사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런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구나, 매일매일 하는 업무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저 옆에다가 한 파트를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시보드는 원하는 형태로 뭐 구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이제 하나의 그 87점이라는 리스크를 내가 궁금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 팩터, 어떤 리스크 팩터에 탐지가 됐는지,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리스크에 확인된 자산이 몇 개가 되고 어떤 자산인지, 그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87점의 VPN 연결 이상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관리자한테 쉽게 알려주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한 이력이 없는 새로운 지역 IP에서 VPN을 통해 로그인 되었다. 사용자 계정 유출이 의심 가능하므로 로그인한 대상이 본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보안 담당자가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를 주게 되고, 여기에 밑에 이제 그 보라색 박스로 보이는 것처럼 에비던스라고 해서 이 리스크가 산출되게 된 근거들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이 주요 자산이 원격 데스크탑에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IP에서 VPN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 맨 밑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언노운 이메일 주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액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발생한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XDR의 강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 이 TI라는 것과 연계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내부 영향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사실 고객사 보안 담당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부 영향도 파악이 어떤 거냐면 TI에서 확인된 최신 위협 정보의 IOC 정보를 내부에 어떤 자산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 최신 위협 정보가 내부에 어떤 자산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만 사실 그것들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보안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 중에 이게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고,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IOC 정보가 어떤 어셋에서 지금 탐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와 관련이 있는지, 식별 일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관리자가 관리하고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똑같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관심 자산으로 추가할 거냐, 아니면 이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 상세한 정보를 볼 거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스레트 헌팅을 위해서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액션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황하게 막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디텍션과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텍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원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보강하고 하면서 이제 컨텍스트 기반의 이런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이 컨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단일 규칙 탐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나 위협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벤트를 가지고 상관관계 규칙이나 이상 탐지를 통해서 위협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정확도가 높은 이런 위협들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리스크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얼럿이라고 표현한 단계가 있는데, 리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럿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이제 저희가 베이스 라인은 있겠지만, 이게 기업에 따라서 어떤 그룹에서는 뭐 리스크 스코어를 90점 이상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겠다, 어떤 기업에서는 65점을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레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럿 단계에서는 이런 레인지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된 리스크에서는 이제 보안 담당자가 확인을 하겠죠. 93점이라는 이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셋을 확인을 하고 유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행위였어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위협이 아닌 정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얼럿 중에 보안 담당자에 의해서 정제된 이런 리스크 대응을 최종 인시던트라는 이제 사건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 영역에서는 이기종 솔루션을 가지고 잘 탐지하고 잘 식별해서 리스크라는 것도 판별을 해주면 되지만, 이 리스크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의미 없는 리스크가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얼럿 단계에서 관리자의 조정에 의해서 최종 인시던트로 확인이 되고, 이것들을 보안 담당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안랩의 XDR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보안 담당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 과연 우리 업계에서 정말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부족한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랩이 XDR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 고객이 속한 산업군에서 이 리스크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보안 담당자, 그러니까 그 산업군에 속한 다른 보안 담당자가 제시한 이제 설정한 시나리오들이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를 공유를 해서 그 산업군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런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산업군에 따라서 사실 위협의 유형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리스크의 수준을 확인하고 공유된 정보를 참고해서 보안 담당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안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XDR 기획 초기에 목표로 잡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AI 스피커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것도 활용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제품 기획자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이제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시계가 보이죠? 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이 정시에 출근을 해서 출근하자마자 일단 커피 타임을 하죠. 그러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오늘 확인된 리스크가 얼마나 돼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9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담당자가 그러면 그 대시보드 좀 띄워봐 라고 하면 이제 XDR의 대시보드가 팝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얼럿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미 조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관리자가 조치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아까 얼럿 단계에서 이제 정제된 내용을 가지고 인시던트를 픽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조치를 하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6시에 이제 칼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려봤지만 사실 이렇게 되려면 보안에 문제 없이 보안 담당자가 할 일이 없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참고를 하다가 이제 해외의 다른 벤더에서 이렇게 광고 같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그 광고도 보면 보안 담당자가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요가를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XDR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랩도 XDR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보안 담당자에 포커스를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보안 담당자들이 이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러한 일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XDR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